안녕하세요, 어르신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정말 써서 먹고 꾸준히 운동하는데 왜 자꾸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하는 고지혈증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걸까? 아니면 이 고지혈증이라는 말은 익숙하긴 한데 과연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 걸까? 저도 어르신들의 나이가 되면 아무리 사소한 건강 문제라도 마음이 조금은 불안해지는 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저는 어르신들과 함께 우리 건강에 아주 중요하고 친숙한 주제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특히 인생의 황금기에 접어든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바로 그 문제, 이상지질혈증, 즉 흔히 말하는 고지혈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진솔한 대화를 통해 어르신들께서 조금 더 마음 편안해지시고 스스로의 몸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건강하고 즐겁게 살아가실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함께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흔히 고지혈증이라고 부르는 이상지질혈증에 대해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름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몸에는 여러 종류의 지방이 있는데 이 지방들은 에너지를 공급하고 세포를 만들고 비타민 흡수를 돕는 등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로 듣게 되는 두 가지 주요 성분은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입니다. 콜레스테롤은 다시 두 가지 편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한쪽은 좋은 콜레스테롤, HDL인데 마치 좋은 친구들처럼 우리 몸속에 남는 지방을 청소해서 간으로 가져가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편은 나쁜 콜레스테롤, LDL인데 만약 이 나쁜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아지면 혈관벽에 쌓여서 점차 혈관을 좁아지게 하거나 막히게 하는 죽상경화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중성지방도 마찬가지로 수치가 너무 높아지면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고지혈증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두려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니 우리 몸을 더 사랑하고 과학적으로 돌보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종류의 지방이 과도하게 많고 어떤 종류가 부족한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적절한 방법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되죠. 저도 처음 의사가 되었을 때 복잡한 검사 결과 수치들을 보면서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것은 모든 수치를 다 기억하는 것보다 그 의미를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과 환자분들을 위해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인 박심 어르신께서는 처음에 고지혈증이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서 생긴다고 생각하셔서 너무 심하게 가려 드시다가 오히려 살이 빠지고 안색이 안 좋아지셨어요. 제가 각 지방의 역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린 후에야 어르신께서는 균형 잡힌 식단으로 바꾸셨고 훨씬 더 즐겁고 건강한 식생활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고지혈증은 항상 사형 선고 같은 무서운 병이 아니에요, 어르신들. 그저 우리 몸이 건강에 더 신경 쓰라고 보내는 부드러운 알림 같은 것이랍니다. 이어서 우리 몸이 때때로 보내는 조용한 신호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불안정한 느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고지혈증은 대개 아주 조용합니다. 뚜렷한 증상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건강검진을 받다가 우연히 발견하거나 이미 합병증이 생긴 후에 알게 되는 경우가 흔하죠.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조금만 세심하게 신경 쓰면 몇 가지 불안정한 느낌들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들께서 별로 힘든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전보다 쉽게 피로감을 느끼거나 머리가 무겁고 몸이 찌뿌둥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혹은 가끔 가슴에 가벼운 압박감이나 통증이 스쳐 지나갈 수도 있죠. 이런 느낌들은 특정적이지 않아서 다른 여러 원인으로 인해 나타날 수도 있지만 만약 이런 증상들이 반복된다면 그때는 우리 몸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병원에 가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지혈증이 오랫동안 조절되지 않고 방치되면 심혈관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죽상경화반이 점차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좁아지게 하여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심장마비, 뇌졸중 또는 다리 혈액순환 문제와 같은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좀 심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어르신들께서 두려워하시기보다 예방하는 방법을 아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미리 검사를 받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안심하는 것입니다. 어르신들께서 자신의 심장을 보호하고 노년의 삶을 더욱 즐겁고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 스스로도 잔병 치레가 잦다고 느낀 적이 있었어요. 그저 업무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후에 건강검진에서 제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약간 높게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의사로서의 전문 지식이 있더라도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제 환자분 중 한 분이신 어르신께서는 손발이 자주 저리다고 하시면서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 줄로만 아셨어요. 제가 검사를 받아보시라고 권유해드린 후에야 고지혈증 수치가 높다는 것을 발견했고 제때 치료를 시작하실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그 후 미리 검사를 받은 덕분에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해지고 더 이상 막연한 걱정을 하지 않게 되었다고 기뻐하셨어요. 그러니 어르신들 혼자서 판단하거나 이상한 느낌을 무시하지 마세요. 의사와의 상담은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한 시각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건강한 생활 습관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힘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매일의 작은 변화들이 예상치 못한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항상 제 환자분들께 가장 강조하고 싶은 황금 전략입니다. 복잡하거나 돈이 많이 드는 일이 아니라 그저 꾸준히 실천하여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식생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르신들, 너무 고통스럽게 좋아하는 음식을 다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 심장에 친화적인 음식들을 좀 더 우선시하면 된답니다. 예를 들어 기름진 육류, 닭껍질, 기름에 튀긴 음식이나 가공식품처럼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은 조금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신선한 채소와 과일, 현미나 귀리 같은 통곡물, 오메가3가 풍부한 등 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 등을 식탁에 자주 올려주세요. 저지방 또는 무지방 우유, 그리고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도 좋은 선택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고지혈증뿐만 아니라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공급하여 식사 후에도 가볍고 활기찬 기분을 느끼게 해줄 거예요. 저는 아침 식사를 직접 준비하는 것을 정말 좋아해요. 귀리에 과일, 견과류를 곁들이면 맛있으면서도 내 몸에 좋은 것을 채워주고 있다는 생각에 정말 기분이 좋답니다.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인 매화 어르신께서는 처음에는 식단 변화를 어려워하셨지만 채소와 과일을 더 많이 드시는데 익숙해지신 후에는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소화도 잘 되며 무엇보다도 항상 긍정적이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르신께서는 그것이 오늘의 현명한 선택이 내일의 건강을 위한 선물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두 번째는 운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르신들 너무 힘들고 격렬한 운동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운동을 매일의 즐거움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해요. 아침에 공원 주변을 천천히 걷거나 집에서 가벼운 요가 동작을 하거나 친구들과 함께 건강체조 교실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에 단 30분만 투자해도 놀라운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운동은 단순히 칼로리를 소모하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을 맑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효과도 있답니다. 저도 퇴근 후 저녁마다 걷기 운동을 해요.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주변 풍경을 보면서 걷다 보면 머리가 정말 맑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또 제 환자분 중 한 분은 매일 아침 친구들과 함께 걷기 시작하면서 고지혈증 수치도 낮아지고
좋은 친구들을 더 많이 사귀게 되어 삶이 더욱 의미 있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어르신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당장 시작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한 걸음이 내일 건강을 위한 큰 진전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현대의학과 의사와의 든든한 동반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비록 건강한 생활 습관이 매우 중요하지만 때로는 우리 몸이 고지혈증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의학적인 도움을 필요로 할 때도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정말 중요합니다. 마치 자동차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과 같아요. 모든 것이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잠재적인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함이죠. 어르신들께서 병원에 오시면 의사는 검사 결과, 전반적인 건강 상태, 그리고 과거 병력 등을 바탕으로 가장 적합한 조언을 해드릴 것입니다. 단순히 식단과 운동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조언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고지혈증 조절을 돕기 위해 약을 처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약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활 습관과 함께 우리 몸이 더욱 빠르고 안전하게 목표 지점에 도달하도록 돕는 보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저는 항상 제 환자분들께 왜 약을 복용해야 하는지, 필요하다면 약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어떤 이점을 가져다 주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많은 환자분들께서 처음에는 약 복용을 꺼려 하시거나 부작용을 걱정하시지만 제가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면 안심하고 치료를 따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이신 행 어르신께서는 의사 선생님이 함께 해주시니 제가 혼자서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걱정할 필요 없이 훨씬 더 마음이 놓인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야말로 의학적인 동반이 가져다주는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안심하고 보호받는 느낌이죠. 그러니 어르신들, 절대 임의로 약을 복용하거나 중단하지 마세요. 이는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항상 의사를 믿고 어르신들의 모든 궁금증을 공유해 주세요. 저희는 언제나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 이렇게 이상지질혈증, 즉 고지혈증은 우리가 잘 이해하고 스스로를 잘 돌보면 결코 두려워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식사에서의 작은 선택 하나하나, 가볍게 걷는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 하나하나가 모두 나 자신을 사랑하는 행동이며 우리 건강을 위한 소중한 선물입니다. 기억하세요. 건강하고 즐겁게 사는 것은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를 넘어 안심하고 활기찬 에너지를 느끼며 삶의 모든 순간을 온전히 누리는 것입니다. 어르신들, 오늘 저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만약 이 정보가 유익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나 가족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어르신들께서는 건강을 위해 가장 좋아하시는 건강한 습관이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창에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어르신들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르신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어르신들 모두 항상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